자, 72번 교과서에서 교과서란다. 수업 시간에 풀었던 것도 그냥 같이 풀겠습니다. 복습삼아. 에너지의 전환과 효율적 이용에 관한 문제고요. 72번 2019년 11월 9일 통합과 5번 문제입니다. 다음 영상이 재생되는 휴대전화에 대한 설명이다. 휴대전화에 공급된 전기에너지에 의해 영상이 재생될 때 화면에서 빛이 발충되고 스피커에서 소리가 나며 휴대전화에서 열이 발생한다. 옳은 것을 골라라. 오늘 다 풀어야 되니까 좀 1.5배속으로 할게요. 기억에서 전기에너지가 빛에너지로 전환된다. 화면이 빛이 방출될 때 전기에너지가 빛에너지로 방출되죠. 예. 빛에너지로 전환되죠. 그 다음 니은 스피커에서 소리 날 때는 빛에너지가 소리에너지로 바뀌는 게 아니라 전기에너지가 소리에너지로 바뀌는 겁니다. 왜? 자고 있었어? 일어나면 안 돼? 앉아 있어야 돼. 자, 디귿. 휴대전화에서 발생한 열에너지는 휴대전화에서 공급된 전기에너지보다 작다 했는데 휴대전화에 공급된 전기에너지가 일부 빛에너지, 그리고 일부는 소리에너지, 그리고 일부는 열에너지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열에너지는 이 전기에너지의 일부에 불과하죠. 따라서 열에너지는 전기에너지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기디에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73번 2019년 3월 고2 물리학원 9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물체의 온도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열 화상 카메라로 사용 중인 휴대전화를 촬영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휴대전화에서 에너지 전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열 화상 카메라로 찍었는데 찍혔다는 건 열이 난다는 거죠. 예. 배터리에서는 화학에너지가 전기에너지로 전환되죠. 물질의 형태로 저장된 것은 화학에너지라고 했습니다. 근데 물질의 형태로 저장되었지만 화학에너지가 아닌 게 뭐 하나 정도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여러분이 배운 것 중에는 우라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핵에너지라고 하죠. 그 이유는 이제 핵반응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 경우에는 물질이지만 핵에너지라고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자, 니은 전기에너지의 일부가 열에너지로 전환되고 있고요. 그래서 열화상 카메라 찍히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모든 전자기기 기계는 일부는 열에너지로 전환됩니다. 무조건 열이면 열 다 열에너지가 나온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예. 자, 디귿 전환된 열에너지의 총량은 배터리에 감소한 화학에너지보다 많다 했는데 배터리에서 감소한 화학에너지 중에서 일부가 전기에너지로 전환되고 이 과정에서도 열에너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휴대전화에 공급된 전기에너지는 요 배터리에서 감소한 화학에너지보다 더 작은데요. 근데 이게 또 빛에너지하고 소리에너지하고 열에너지로 전환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열에너지가 더 작겠죠. 열에너지는 전기에너지의 일부고요. 전기에너지는 또 화학에너지의 일부니까 열에너지는 화학에너지보다 작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니 해서 피그가 답이 되겠습니다. 74번 2019년 3월 고2 물리학원 11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발전기에 공급된 화학에너지의 에너지 전환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발전기는 화학에너지를 모두 전기에너지와 기역으로, 조명장치는 전기에너지를 모두 빛에너지와 니은으로 전환한다. 옳은 것을 골라라. 기역. 자, 조명장치의 에너지 효율 물어보고 있습니다. 에너지 효율이라는 것은 그 장치를 작동시키기 위해서 투입한 에너지분에 그 장치가 자신의 목적에 맞게 유용하게 쓴 에너지의 양이 되겠습니다. 그럼 물어볼게요. 이 조명장치를 작동시키기 위해서 투입한 에너지는 화학에너지 1000줄일까요? 전기에너지 400줄일까요? 예, 전기에너지 400줄입니다. 이 화학에너지 1000줄은 발전기를 작동시키기 위해서 투입한 에너지입니다. 따라서 조명장치의 효율은, 에너지 효율은 조명장치를 작동시키기 위해서 투입한 에너지 400줄분의 조명장치가 자신의 목적에 맞게 빛에너지로 전환한 비율 100줄이 되겠죠. 따라서 4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옳게 표현하려면 조명장치 에너지 효율은 4분의 1 혹은 0.25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퍼센트로 나타내면 100을 곱해서 25% 이렇게 나타내야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요. 기역과 니은에는 모두 열에너지가 포함된다 했는데 기역과 니은이 뭐냐면, 자, 발전기의 목적은 전기에너지를 생산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투입한 게 1000줄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목적에 맞게 그 전환된 에너지 이외의 에너지예요. 이 이외의 에너지에는 열이면 열 다 열에너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장치에는 무조건 열로 손실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역에도 열이 포함되어 있고 니은도 마찬가지죠.
조명 장치의 목적은 빛 에너지를 내는 거죠. 그 외의 에너지 중에는 반드시 열 에너지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맞고요. 기역과 니은의 합은 500줄이다 했는데 이건 에너지 보존 쓰면 됩니다. 1000줄이 투입됐어요. 그래서 400줄은 전기 에너지로 바뀌었다면 나머지는 600줄이 되겠죠. 이미 500이 넘었죠. 그 다음 조명장치 작동시키기 위해서 400줄이 투입됐어요. 그 중에 100줄이 빛에너지로 전환되고 나머지가 니은이에요. 그럼 니은은 300줄이 되겠습니다. 합치면 900줄이 되겠네요. 따라서 니만 맞으니까 이쯤이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75번 2019년 11월 고열 통합과학 10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연료율이 0.3인 열기관이 고열원에서 50kJ의 열을 흡수하여 일을 하고 저열원으로 Q의 열을 방출하는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Q를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열기관과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식이 두 개가 있습니다. 에너지 보존 법칙하고 그 다음에 열기관의 열효율에 대한 식, 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식을 한번 적어 볼게요. 일을 한글로 일 이렇게 적어서 식을 세울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기호로 W로 바꿔서 하도록 할게요. 그럼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50kJ의 열을 흡수해서 W만큼 일을 하고 Q만큼 방출하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 에너지 효율, 열 효율은 0.3이라고 나와있죠. 0.3은 이 열기관을 작동시키기 위해서 투입한 에너지가 50kJ이고 그 중에서 유용하게 이 열기관의 목적에 맞게 한 게 W입니다. 그래서 이 두 식을 연립해서 Q를 구하면 됩니다. 그럼 W는 얼마 나옵니까? 50 곱하기 0.3 하면 15가 되죠. 단위는 킬로줄이 될 거고요. 그럼 얘가 15니까 Q는 3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이 4번이 되니까 24페이지는 사용하 하고 76페이지로 76쪽으로 76번으로 자, 76번 2020년 3월 고2 물리학원 18번 문제입니다. 자, 표는 열기관 ABC에 공급된 열에너지 열기관이 하는 이 열기관의 효율을 나타낸 겁니다. 그럼 어려운 문제가 맞죠? 열기관이 3개니까 나올 수 있는 가능한 식은 총 6개입니다. 각각에 대해서 에너지 보존 법칙, 열효율에 대한 식. 근데 이거를 다 적기보다 이제 최대한 주어진 정보를 먼저 살펴보면은 일단 열효율이 다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열효율을 위에 있는 양으로 계산할 수 있는지 보니까 공급된 열에너지 분의 하는 일 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E를 구해보면 A를 작동시키기 위해서 42가 공급이 되었고 그 중에서 유용하게 하는 일은 4E니까 E가 얼마인지 알 수 있죠. E가 얼마입니까? 0.1, 10%가 되겠습니다. 계산할 때는 이제 퍼센트로 하면 안 되고 이제 숫자로 비율로 다 바꿔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E는 0.2죠. 여러분 다 알아듣죠? 2의 2승, 2의 2승, 2의 2승, 2의 2승. 요거는 2죠. 2. 요건 3E는 0.3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에너지 보존 법칙까지 갈 필요 없이 요 B의 열효율에 대한 식 쓰면 Y 구해지고 C의 열효율에 대한 식 쓰면 X 구해지겠네요. 그래서 B의 열효율에 대한 식 쓰면은 52가 투입되었고 그 중에 Y만큼 유용하게 일을 했고요. 얘는 X만큼 투입되어서 15E만큼 유용하게 일을 했습니다. 그럼 Y 나오죠? Y는 0.2 곱하기 52 하면 됩니다. 얼마입니까? 12가 되겠죠? 그 다음 X는 얼마가 될까요? X는 0.3분의 15E가 되겠네요. 그러면 52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X 빼기 Y 하면은 42가 되겠죠? 그래서 40이 아니고 42.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뜨거! 77번 2022년 3월 고2 물리학원 18번 문제네요. 또 18이네요. 18. 연속으로. 자, 그림은 고열원에서 열량 Q1을 흡수하고 저열원으로 열량 Q2를 방출하며 외부의 EE0에 일을 하는 열기관의 에너지 흐름을 나타낸 것이다. 열기관의 열효율은 20%이다. Q1, Q2를 구하라 되어 있네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열기관에 대한 식 두 가지가 있죠. 에너지 보존 법칙하고 열효율에 대한 식. 딱 두 개고 변수 두 개니까 풀리는 구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두 식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보존 법칙 쓰면 Q1만큼 흡수해서 EE0만큼 일하고 Q2만큼 방출했죠. 이렇게 되겠고요. 일단 열효율에 대한 식 쓸 때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퍼센트로 나와 있잖아요. 그럼 이거 숫자로 바꿔야 됩니다. 비율로. 그래서 퍼센트로 나와 있으면은 숫자로 바꿀 때는 100을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숫자로 비율로 나타내면 0.2가 돼요. 그래서 연료율에 대한 식을 쓸 때는 0.2는 이렇게 써야 됩니다. 그래서 0.2는 Q1분의 2E0가 되죠. 그래서 요 두 식을 연립해서 푸는 문제입니다. 그럼 요 밑에 식으로부터 Q1을 E0로 나타낼 수 있죠. Q1은 얼마입니까? 0.2분의 2 E0니까 10 E0입니다. 10 E0. 그럼 이거는 2 E0 더하기 8 E0죠. 그래서 10 E0, 8 E0에서 5번이 답입니다. 이 문제 보는 힌트가 있죠. 18이니까 18. 예. 그래서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78번. 2021년 3월 고2 물리학원 또 18번 문제네요. 18, 18, 18. 연속 3번. 예. 왜 아무도 안 자지? 이상하네. 집에 갈 때가 다 돼가서 그러나. 자, 좀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 하나는 각각 화석연료 자동차의 엔진 A와 전기자동차의 모터 B에 공급된 에너지와 AB에서 방출되는 열에너지를 나타낸 것이다. AB에 공급된 에너지는 모두 운동에너지와 열에너지로만 전환되며 공급된 에너지가 운동에너지로 전환되었을 때 AB의 에너지 효율은 각각 EAB입니다. 그럼 여기 보세요. 자, 여기서 운동에너지가 유용한 거예요? 열에너지가 유용한 거예요? 자동차 엔진이니까 바퀴를 굴리는 게 유용한 거죠. 그러면 이제 각각의 이제 운동에너지로 전환된 것을 WA, WB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WA는 뭐 식 안 써도 바로 구해지죠. 30 E0만큼 공급했는데 21 E0만큼 열에너지로 쓸데없이 방출됐어요. 그러면 유용하게 쓴 것은 9 E0가 되겠죠. 그다음에 B는 이제 B에서 운동에너지로 전환된 비율을 WB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22제로만큼 공급되어서 8E0만큼 버렸으니까 얘는 12E0만큼이 유용하게 쓰인 것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운동에너지로 전환이 됐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에너지 효율의 B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EA 스포츠 대 EB가 짬뽕 하면 자, EA는 A를 작동시켜서 투입한 에너지가 30E0고요. 유용하게 운동에너지로 변환된 게 9E0입니다. 자, B를 작동시키기 위해서 투입한 에너지가 20E0고요. 이 중에서 유용하게 운동에너지로 전환된 게 12E0입니다. 자, 이 다음부터는 이제 초등수학이죠. 나누기입니다. 나누기가 잘 안되면 초등수학을 복습하면 되겠습니다. 네, E0 날리고요. 4, 3, 12, 4, 5, 20 3, 3은 9 10 1, 1, 5, 20, 1 이렇게 하면 2분의 1 대 1이 되어서 2를 곱하면 나도 복수해야 되겠네. 1 대 2가 되겠습니다. 2 대 1 하면 틀리죠. 마지막에 잘해놓고. 자, 1 대 1,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79번. 아, 뜨거! 2023년 3월 고2 물리학원 15번 문제입니다. 심지어 올해 문제네요. 그림은 고열원에서 열량 Q1을 흡수하여 내부에 WA를 하고 저열원으로 Q2를 방출하는 열기관의 에너지 흐름을 나타낸 것이다. 표는 열기관 AB의 Q1, W, Q2를 나타낸 거고 AB의 열효율은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열기관 두 개가 나왔으니까 식이 네 가지를 쓸 수가 있습니다. 에너지 보존 법칙 각각 하나씩, 열효율에 대한 식 각각 하나씩인데 지금 열효율이 같다라는 조건이 나와 있으니까 열효율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럼 열효율이 A는 22제로 공급되어서 5E0만큼 유용하게 일을 했죠. 반면에 B는 B의 열효율하고 같은데요. B는 16E0만큼 공급돼서 이걸 X라고 합시다. X만큼 일을 했다라고 하면 이 X가 구해지죠. X 얼마입니까? 4E0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 B에 대해서 에너지 보존 법칙 쓰면 기억이 나오겠네요. 16E0만큼 공급해서 4E0만큼 일을 했으니까 버려지는 것은 기억인데 12E0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인데요. 우리가 이거 수업 시간 했던 것 같네요. 그지? 이것도 구했었죠. 요거는 그냥 A에 대해서 역시 에너지 보존 법칙 쓰면 22제로는 5E0 더하기 15E0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답이 4번이니까 역시 25페이지는 사용하라 하고요.
8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전자기 태권도 아니고 전자기 유도죠. 80번 2019년 3월 고2 물리학원 13번 문제입니다. 이거 안 했었나? 미안합니다. 빠뜨렸으면. 자, 그림과 같이 코일 가까이에서 자석을 A 방향으로 움직이는 동안 검유계의 바늘이 오른쪽으로 움직였습니다. 오른쪽이냐 왼쪽이냐는 유도전류의 방향, 그리고 얼마나 많이 움직이냐는 유도전류의 크기를 나타냈었죠. 옳은 것을 골라라. 자석을 더 빠르게 움직이면 검유계의 바늘이 움직이는 폭이 더 커지죠. 그리고 자석을 비방향으로 움직인다라는 것은 이제 멀리한다는 거죠. 이제 움직이는 방향을 반대로 했습니다. 그러면 유도전류의 방향이 바뀌니까 바늘이 처음과 다르게 왼쪽으로 움직일 겁니다. 그다음 자석을 코일 속에 넣고 가만히 있으면 코일에는 일정한 세기의 전류가 흐르는 게 아니라 아예 안 흐르죠. 자석의 변화가 있어야지 유도전류가 흐릅니다. 그래서 기니 피그가 답이 되겠습니다. 81번 2020년 3월 고2 물리학원 12번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자전거 발전기로 충전 중인 휴대전화의 스피커에서 음악이 나오고 있다. 페달이 돌아갈 때 발전기의 자석이 회전하면서 코일에 전류가 흐른다 되어 있는데요. 이게 뭐 과학관 같은 데 가면 있죠. 이런 거. 옳은 것을 골라라. 기억. 발전기는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한 거다. 맞죠? 발전기는 전기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거꾸로죠.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합니다. 스피커는 소리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거꾸로 되어 있죠. 전기 에너지를 소리 에너지로 전환해 줍니다. 그래서 1번이 답이었습니다. 자, 82번 빨리 풀어보도록 합시다. 2022년 3월 고2 물리학원 7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교사의 질문에 대해 학생이 답을 하는 비현실적인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한 번 더 할게요. 자, 그림은 교사의 질문에 대해 학생이 답을 하는 비현실적인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이게 현실적이잖아요. 자석을 코일에 접근시키면 코일에 전류가 유도됩니다. 단 한 가지 조건만 변화시켜 코일에 더 큰 전류가 유도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게 이제 현실적인 문제가 되려면 요 보기에 묵묵무답이 있어야 되죠. 묵묵부답? 묵묵부답인가? 부답 기억이 안 나네. 자, 자석이 코일에 접겨질 코일에 전류가 유도됩니다. 한 가지 조건만 변화시켜서 코일에 더 큰 전류가 유도되게 하려면 자석을 더 느리게가 아니라 더 빠르게 접근시켜야 되고요. 더 많은 감긴 코일을 사용하면 가능하죠. 그다음에 자석이 더 약한 자석을 사용하면은 안 되죠. 자성이 더 강한 센 자석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니만 맞으니까 역시 이쯤이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83번 문제 볼게요. 2021년 10월 고3 학력평가 2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간이발전기에 대한 설명이다. 간이발전기의 자석이 일정한 속력으로 회전할 때 코일에 유도전류가 흐른다. 이때 기역과 같이 조치를 하면 유도전류의 세기가 커진다 했습니다. 비슷한 문제죠. 기역으로 적절한 것. 기역. 자선의 회전 속력을 증가시키면 유도전류 세지겠죠. 근데 자석의 회전 방향을 반대로 하면 별 다르지 않습니다. 어차피 유도전류는 크기와 방향이 계속 바뀌는 게 나타나는데 빨리 돌리느냐 천천히 돌리느냐가 중요합니다. 그게 세기를 결정하죠. 자석의 세기를 더 센 걸로 바꾸면은 유도전류가 더 세게 흐르겠죠. 그래서 기디 4번이 답이니까 26페이지도 사용하라. 고요. 이쯤 되면 맨 마지막 문제는 다 답이 4번일 것 같이 느낌이. 여기 시나리오에 있어. 이쯤 기침을 해서 잠을 깨운다. 자, 84번 2021년 3월 고2 물리학원 4번 문제입니다. 일어나면 안 돼. 앉아. 자, 84번 2021년 3월 고2 물리학원 4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전자기 유도 실험이다. 실험 과정. 그림과 같이 코일에 검유계를 연결하고 자석 앵글을 아래로 한 채 코일을 중심으로 자석 일정한 속력을 코일에 가까이 가져간다. 자석이 P점에 도달하는 순간 검유계의 눈금을 관찰합니다.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나왔었는데요. 가에서 기역과 같이 한 후 나를 반복하니까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면 전류의 방향은 그대로인데 전류의 세기만 약해진 상황이죠. 따라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으려면 자석의 속력만 감소시키면 가능하죠. 근데 자석의 극만 반대로 하면 방향이 바뀝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돌아갈 거고 코일의 가문수만 2배로 바꾸면 세기가 더 증가하겠죠.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했던 거네요, 그지? 자, 85. 아니야? 뭐가 아니야? 자, 85번 문제.
2020년 3월 고위물리학원 13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여기 안 맞죠? 교실 아니죠? 자, 다음은 전자기 유도 실험입니다. 아니야 이랬잖아요. 아니야. 밖이 아니니까 미안하다. 실험 뭔가 여기 들린 것 같기도 한데. 자, 실험 방법. 그림과 같이 코일의 중심축을 따라 자석 A 또는 B를 일정한 속력으로 코일의 입구까지 접근시키면서 유도 전류의 최대값을 측정합니다. 자석의 세기는 B가 A보다 큽니다. 자석의 세기는 자석의 속력은 VV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유도 전류가 센 거는 자석이 셀수록 빠를수록 세잖아요. 그럼 제일 센 게 자석도 세고 속도도 빠른 다가 제일 세고, 그다음에 가나 비교해보면 속력은 같은데 나가 자석이 더 세죠. 그러니까 답이 다나가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86번 2020년 6월 고3 모의평가 5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전자기 유도에 대한 실험이다. 실험 과정. 그림과 같이 코일에 검유계를 연결한다. 자석의 N극 아래로 코일이 중심 따라 자석 일정한 속력으로 코일에 가까이 가져간다. 자석이 P점을 지나는 순간 검유계의 눈금을 관찰한다. 여기까지는 똑같죠. 근데 이번에는 자석의 S극을 아래로 하고 코일의 중심축을 따라 자석을 나에서보다 더 빠른 속력으로 코일에 가까이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가까이 가져가는 건 똑같은데 그걸 바꿨고 더 빠르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결과에 비해서 방향은 반대가 되고 세기는 더 세지겠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87번 2020년 10월 고3 학력평가 8번 문제입니다. 그림가는 마이크의 내부 구조를 나타낸 것으로 소리에 의해 진동판과 코일이 진동한다. 그림가는 가에서 자석의 윗면과 코일 사이의 거리 D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T3일 때 코일에는 화살표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T3일 때 한번 해석해 볼까요? T3일 때 거리는 요만큼이에요. 요만큼인데 T3 이전에는 얘보다 더 멀리 있었죠. 그리고 T3 이후에는 얘보다 더 가까이 갑니다. 따라서 얘는 코일하고 자석 사이 거리가 멀어지는 경우입니까? 가까워지는 경우입니까? 가까워지는 거죠. D가 줄어들고, D가 코일하고 자석 사이 거리잖아요. 근데 D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봅시다. 그러면 지금 가까워지는 상황이에요. 서로가 누가 움직이는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가까워지는 경우 여러분 기억이 납니까? 서로 밀어요, 당겨요. 밀당이라 했죠. 밀당. 가까워지면 밀어내고 멀어지면 당기고 이렇게 했죠. 그래서 가까워지면 밀어내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유도 전류가 이렇게 흘렀어요. 그럼 유도 전류의 방향으로 오른손에 네 손가락을 감아 보세요. 그럼 엄지가 어디를 향합니까? 아래를 향하죠. 그게 넘버 1의 첫 글자 N극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가까워질 때 이렇게 됐다라는 것은 이때 청력, 미는 힘이 작용해야 되니까 자석의 윗면이 무슨 극이어야 되겠어요? N극이 되어야 되겠죠. 지금 가까워지는 순간에 유도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기억은 맞습니다. 자, 이게 논리적으로 푸는 방법이고요. 비논리적으로 대입식으로 푸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거는 그냥 이 문장이 맞다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황이 맞는지 검사하면 됩니다. 그럼 위쪽이 N극이라고 칩시다. 그럼 T3일 때 서로 가까워지고 있잖아요. D가 줄어드니까. 그러면 이제 요 가까운 쪽이 N극이 돼야 되니까 그쪽으로 오른손에 엄지를 향하면 나머지 네 손가락이 요 방향을 향하니까 문제에 주어진 조건하고 맞죠? 그러면 맞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보기에 자석의 윗면은 S극이다 라고 나왔으면 그렇게 해놓고 검사를 해보면 돼요. 그러니까 윗면이 S극이면요, T3일 때 가까워지면 서로 밀어내야 되니까 아래쪽이 S극이 되고 위에가 N극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위쪽으로 오른손에 엄지를 향하면 나머지 네 손가락이 감는 방향이 요 방향이 되어서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하고 안 맞죠? 그러면 윗면이 S극이 아니라는 겁니다. 곧 N극이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풀어도 되겠습니다. 이래나 저래나 일단 기억은 맞고요. T1일 때 코일에는 유도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했는데, 또 T1일 때를 보면은 T1일 때를 기준으로 그 전과 그 이후의 거리가 똑같죠? 이 말은 자속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니까 유도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니은 맞고요. 자, 코일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방향은 T2일 때와 T3일 때가 서로 반대이다 되어 있는데, T3일 때는 구했고요. T2일 때 볼게요. T2일 때 보면 T2일 때도 마찬가지죠. 가까워집니까? 멀어집니까? 가까워지고 있죠.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방향은 똑같은 상황이에요. 유도 전류의 세기는 뭐 다를 수 있어요. 이게 속력이 비슷하면은
가까이에서 가까워지는 거니까 유도전류 더 세긴 세겠죠. 근데 방향은 똑같습니다. 가까워진다라는 점이 똑같으니까. 그래서 유도전류의 방향은 서로 반대이다가 아니고 서로 같다. 그래서 역시 기니 피그가 답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8땡. 아 뜨거. 2023년 8땡 하면 안 되죠. 88번. 2023년 3월 고2 물리학원 7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전자기 유도 실험입니다. 실험 과정 보면 똑같죠? 안 똑같네요. 코일에 검유계를 연결하고는 같은데 코일의 자석을 가까이 했다 멀리 했다는 게 아니고 얘는 회전시키는 거죠. 발전기의 이제 모형을 모식한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나 자석을 1초에 1회전 하도록 일정하게 돌리면서 검유계를 관찰하고요. 다 자석을 1초에 2회전 하도록, 그러니까 더 빨리 움직이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검유계를 관찰하고, 라는 가에서 기역처럼 조치한 후 나를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1초에 한 번 돌리는 속도로 회전을 시킵니다. 실험 결과 해가지고 쭉쭉 나와 있는데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를 그냥 대입해서 넣어봐요. 그래서 문제 상황과 맞으면 맞는 거고 틀리면 틀린 겁니다. 그러면 요거를 기역에 그대로 넣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기역은 여기 있죠. 여기인데 코일의 가문수만을 증가시키고 나를 반복한 결과가 요거죠. 요거가 비교되죠. 그러면 코일을 가문수를 증가시키게라고 나는 그 전이죠. 비교 대상입니다. 그럼 코일의 가문수만 증가시키면 유도전류는 더 커지는 거 맞죠? 예, 맞으니까 기역은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에다가 일정하다를 놓고 한번 볼게요. 니은은 뭐냐면 그냥 맨 처음에 실험을 했을 때 그냥 돌릴 때입니다. 그냥 1초에 한번 돌릴 때. 그때 검유계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일정하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요 발전기에서 생기는 전류는 이런 식으로 생겼잖아요. 예, 그러니까 크기와 방향이 계속 바뀌는 이런 전류가 생깁니다. 그래서 크기도 일정하지도 않고 방향도 일정하지도 않는 이런 전류가 생기지. 요 방향이 일정한 전류가 방향이 일정하다고 했으니까 요 니은은 틀렸습니다. 그다음 디귿 보면 디귿에다도 크다 놓고 이제 맞는지 볼게요. 자, 전류의 최대값은 다에서가 나에서보다. 다는 1초에 2번 회전하고 나는 1초에 한 번 회전하니까 다가 더 빨리 회전하는 거죠. 자속의 변화가 더 빨리 일어나니까 유도 전류가 더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디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전자기 유도는 끝났고요. 이제 전자기 태권도 아니고 여러 가지 발전 방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9번. 2019년 3월 고2 물리학원 14번 문제입니다. 이것도 수업 시간에 풀었던 내용인 것 같은데요. 그림 가나는 각각 핵발전, 화력발전을 나타낸 것이다. 기억, 가는 핵분열 반응을 이용한 것이다. 맞죠? 예. 100% 원자로는 지금 현재 핵발전은 전부 다 핵분열 발전이고요. 핵융합 발전은 아직 상용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 니은, 나는 지속 가능한 발전 방식이 아니죠. 예, 왜냐하면 고갈되죠. 화석연료는 고갈됩니다. 그다음 디귿, 가나에서 열에너지, 운동에너지, 전기에너지의 에너지 전환이 공통적으로 나타나죠. 일단 열에너지의 그 에너지원은 다르긴 합니다. 화석연료의 연소냐 우라늄의 핵분열이냐 다르긴 하지만 결국에 그 열로 물을 끓여서 터빈을 회전시키죠. 그리고 그 운동에너지가 전자기 유도 현상에 의해서 전기에너지로 바뀌니까 전자기 유도 현상이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것 맞습니다. 그래서 기디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90번 문제. 뜨거! 2022년 3월 고2 물리학원 2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수력발전과 혈액발전에서 일어나는 에너지 전환 과정을 나타낸 건데요. 기역, 니은은 디귿 건데, 저 수력발전에서 물에 낙하는 무슨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예,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과정이고, 핵발전에서는 핵 에너지가 핵분열에 의해서 열 에너지로 바뀌어서 물 끓여서 증기로 터빈 돌리면 운동 에너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위치 핵 운동 1번이 답이었던 문제였었죠. 9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3월 고2 물리학원 12번 문제입니다. 그림 가는 핵발전소의 모습을 나는 손잡이를 돌려 발전하는 간이발전기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옳은 것을 골라라. 기억, 가에서는 핵발전에서는 방사선 폐기물이 발생하죠. 가장 심각한 게 뭐냐면 핵연료봉입니다. 사용 후 핵연료봉. 그럼 지금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느냐? 처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발전소에 있는 임시 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 창고가 점점 꽉 차고 있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앞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 중에 큰 문제 중에 하나예요. 자, 니은, 가의 원자로에서는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죠? 아닙니다. 핵 분열 반응이 일어납니다. 요거 상용화되면은 뭐 이게
엄청나게 큰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지금은 아닙니다. 자, 가와나에서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는 점이 공통적으로 일어나죠. 전자기 유도 현상이 공통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기디 4번이 답이니까 30페이지도 사요나라 하고요. 자, 이제 마지막 페이지네요. 이제 변의 압력의 줄임말 아니라 그랬죠? 전압을 변화시킨다 라는 뜻으로 이제 변압이고, 전압을 변화시키는 장치가 변압기고, 그걸 줄여서 변기라고 하지 않는다 그랬죠? 변압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2번 2019년 3월 고2 물리학원 7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철심 교류 전원이 연결된 1차 코일, 저항이 연결된 2차 코일로 구성된 변압기를 나타낸 것이다. 표는 1차 코일에 걸리는 전압이 V0일 때 1차 코일의 가문수 N1과 2차 코일의 가문수 N2에 따른 2차 코일에 걸리는 전압 V를 나타낸 겁니다. 기억론으로 옳은 것은 했네요. 무시무시한 문제죠. 변압 과정에서의 전력 손실은 무시하는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무시무시한 문제밖에 없습니다. 자, 변압기 나오면 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전자기 유도 법칙에 의한 V1 대 V2는 N1 대 N2라는 식하고,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한 I1 V1은 I2 V2와 같다 이 식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V1 대 V2는 N1 대 N2라는 식을 써야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조 상황을 놓고 해보면, 자, V1 1차 코일에 걸리는 전압은 V0고요. V2 2차 코일에 걸리는 전압은 기역입니다. N1은 200이고 N2는 500이죠. 요거 계산하면 기역은 2.5 V0가 되고요. 자, 요 상황에 대해서 전자기 유도 법칙 V1 대 V2, V0 대 3V0는 N1 대 N2, 300 대 니은이 됩니다. 그럼 1대 3은 300 대 900이 되니까 5번이 답이었었죠. 수업 시간 했던 것 같네, 그죠? 넘어가서 93번 2020년 3월 고2 물리학원 15번 문제입니다. 그림 휴대전화 충전기 내부에 있는 변압기를 나타낸 것이다. 변압기의 1차 코일, 2차 코일에 걸리는 전압은 각각 220V, 5V이고 흐르는 전류는 각각 I1, I2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두 개의 B를 구하라. 역시 무시무시한 문제죠. 여러분 저를 무시하고요. 자, 220 I1 V1은 I2 V2와 같으니까 순서대로 적자. I1 곱하기 220 V1은 I2 곱하기 V2 5V죠.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I1 나누기 I2는 5 나누기 220이 되고, 5로 약분하면 1 나누기 44.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야, 이거 덥노 근데. 94번 2021년 3월 고2 물리학원 14번 문제입니다. 그림 가나는 동일한 저항. 야, 동일한 저항이니까 저항값이 같은 거예요. R. 이렇게 적어주고요. 각각 전압이 220V인 교류전원에 연결한 모습과 변압기를 이용하여 전압이 110V인 교류전원에 연결한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가에서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I이고, 어른이 아니고요. I이고, 가와 나에서 저항에서 소비되는 전력이 같다. 야, 이게 중요한 조건이에요. 가와 나의 저항에서 소비되는 전력이 같아요. 이 소비 전력에 대한 공식은 싸가지가 없었고 세가지가 있었죠. P는 포 해가지고 IV 하고 I 제곱R R분의 V 제곱. 기억납니까? 기억 안 나죠? 계속 까먹으니까 살찌는 거야. 자, 요건데요. 지금 얘하고 얘의 P가 같다는 거예요. 전력이, 소비 전력이. 그러면 자, 요 I하고 R이 나와 있잖아요. I하고 R. 그러면 I하고 R로 나타낸 요 식으로 보면 이게 같아야 되니까, R이 같으니까 I도 같아야 됩니다. 따라서 요 저항에 흐르는 전류도 어른이 I고 I입니다. 2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이기도 한 거죠. 자, 그 다음에요. 자, 보세요. 여기 저항이 같고 전류 같으면요, IR 전압도 같죠. 그러니까 전압이 220V예요. 그럼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220V면 여기에 걸리는 전압도 220V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 문제를 푸는 키어였는데요. 요 2차 코일에 걸리는 유도기 전력이 220V라는 것을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코일은 전압이 220V인 전원장치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1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를 구할 수 있습니다. 1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를 I1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지금 1차 코일에 걸리는 전압과 2차 코일에 걸리는 전압 알고 I1과 I 사이의 관계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에너지 보존식을 쓰면 됩니다. 그래서 I1 V1
I2 여기서 I2는 I죠. V2 220 하면 I1은 2I가 되죠. 자, 답은 2하이 아니고 2I. 4번이 답이 되겠다. 이 농담은 이제 다음부터 빼야 되겠다. 2하이를 모르더라고요, 요새는. 네. 자, 마지막 95번 2022년 미안 안 했네요. 2022년 3월 고2 물리학원 15번 문제입니다. 이제 많이 쓰러뜨렸어. 자, 15번 그림은 전압을 220V에서 11V로 바꾸는 변압기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1차 코일과 2차 코일의 가면수는 각각 N1, N2이다. N1, N2에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네요. 그러면 이건 V1 대 V2는 N1 대 N2라는 식 하나만 쓰면 되겠네요. V1이 220, V2가 11. 이게 N1 대 N2예요. 그럼 요거 약분해 보면은 11로 나누면 20대 1이 되죠. 그럼 N1 대 N2가 20대 1인 걸 찾으면 돼요. 그러면 이제 각각 약분해 가지고 20대 1이 나오는 걸 찾아도 되고, 아니면 이 뜻은 N2가 1일 때 N1이 20이라는 거니까 N2에다가 20을 곱하면 N1이 된다는 거죠. N2에다가 20을 곱하면 N1이 되는 걸 찾으면 됩니다. 몇 번입니까? 3번. 예, 3번이 답이 됩니다. 이러면 이제 곤란한 상황이 돼요. 이 3번이 답일 때 이제 끝맺은 멘트가 없습니다. 1번이 답일 때는 일단 여기까지, 2번이 답일 때는 그럼 이만, 4번이 답일 때는 사요나라, 5번이 답일 때는 오늘은 여기까지 하면 되는데 3이 없는데요. 누가 아이디어를 내긴 했어요. 잘 가 3.